그러면 제가 아까 지인 선배를 말씀드렸는데 사업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선배의 문제로 돌아가서 사업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저걸 내가 받으면 사업을 확 몇 배로 그냥 몇 배도 아니고 막 10배, 20배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주역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하냐? 여기 조언 들어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제가 주역의 조언을 말씀드리겠는데 선배님은 이 건괴를 제가 내용을 보내줬죠. 건괴를 읽어보시고 내가 지금 4단계에 있는지 5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 선배가 스스로 자기가 4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자기 용연인 거예요. 도약해야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확장해야죠. 자기가 지금 5단계에 있다면 그거 확장하면 항룡이 되는 거죠. 항룡. 비룡에 만족 못하고 항룡이 돼서 추락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 책에는 아담 스미스 얘기를 써놨는데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경제학의 시조로 많이 하는데 원래 도덕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 자기 도덕 철학자라고 자기 묘비명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후회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대다수가 어떤 경우냐, 자기가 만족하면 좋았는데 만족하지 못해서 더 욕심을 내다가 망가져서 후회하는 것이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 그때 내가 만족해서 이 행복한 줄 알고 자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욕심을 냈다가 망가진 경우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후회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망가지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죠. 아, 내가 그때 욕심내지 말고 그때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는 거죠. 망가진 다음에. 그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선배한테 4단계인지 5단계인지를 판단하시라. 어려워요, 이거 판단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죠. 4단계하고 5단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람이. 나중에 망가져서 후회해보면 아는데 그 전에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조심한다고 4단계에서 도약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자기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구분할 거냐. 제가 배철수 씨 그 인터뷰를 보고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TV에 배철수 씨가 나와서 그 DJ 하는 배철수 씨 아시죠? 요새 7080 가요 그것도 아마 사회 보는 것 같은데 그 배철수 씨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요즘 아이돌 우상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송골매라는 그룹의 리더였거든요. 요즘 아이돌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배철수 씨가 지금은 라디오 DJ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불만을 가질 법하죠. 근데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배철수 씨 만약 한 가지 소원이 뭐든지 이루어진다면 지금 뭐를 바라시겠냐. 배철수 씨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무릎을 쳤는데 나는 지금 그 DJ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자기는 DJ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나게 마이크에 대고 이 노래는 말이죠. 이게 왜 좋은 신나게 떠들고 그거를 탁 걸어서 방송이 나가는 몇 분 동안 뜨거운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그 순간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은 지금 이 상태가 가급적 길게 유지되는 것.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릎을 쳤거든요. 저는 자기 소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 만족하는 사람의 소원은 저거밖에 없겠구나. 당연하죠. 네. 그 뭐냐면 자기가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4단계, 5단계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목적이죠. 자기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면
4단계, 5단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구분 못할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거를 알면 이걸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선배한테 해준 게 그거예요. 선배의 인생에서 선배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라. 보통 사람들이 목표하고 헷갈리는 수가 많다. 그거를 정말 내가 분명히 알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도약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선배는 도약을 선택했어요. 지금 살짝 후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말고 약간 후회하는 것 같아요. 건괴에 요건 마저 할게요. 건괴 첫 번째 괴니까. 건과 고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보통 나머지 괴는 이 상구까지 해서 끝인데 하나 용구라는 게 붙어 있어요. 뭐냐면 용구. 용구라는 거는 양효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현굴룡, 모습을 드러낸 굴룡의 상인이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면 모습을 드러낸 굴룡, 무리 지은 용의 상인이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이거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용이죠. 그 조직이나 공동체를 보면 굴룡, 여러 마리의 용이 있는 상인이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조직에서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면 조직이 망가지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시네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수괴를 간단히만 볼게요. 수괴는 따를 숫자거든요. 다른 사람을 따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따르면서 배울 때 상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양이 왔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 소극, 적극, 소극. 이게 남을 따라서 배울 때의 상이에요. 상. 이걸 뒤집으면 고예요. 고. 남을 따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에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핵심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만 얘기하면 3단계에 이르러서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요. 이때 따르면 구에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로운 것은 정함에 거하는 것이다. 스승을 만났으면 그 스승한테 진득하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다는 거는 진득하게 배운다는 거죠. 근데 4단계로 가면 다르게 얘기해요. 그냥 스승을 따르면서 배우는 거다. 이러면 배워라. 배우면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4단계로 가면 3단계까지 그렇다는 건데 4단계로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 네 번째 오니 계속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으니 계속 정하면 흉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도에 있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뭐냐 하면 스승한테 배울 때 다 배웠으면 하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배웠는데도 계속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은 붙잡히는 바가 있다. 유획이죠. 다 배웠으면 하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 그 스승한테 붙잡히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정하면 고지식하게 계속 그렇게 하면 흉하다는 거예요. 스승한테 배웠을 때 다 배웠으면 하산해야 되는데 하산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면 흉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계속 배우기만 하던 제자가 하산한다는 건 자기 두 발로 선다는 거죠. 그러면 두렵잖아요. 이제 내 두 발로 내려가서 하산해서 저 험난한 세상에 나가서 나의 두 발로 서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언이 나와요. 믿음을 가지고 도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유부, 믿음을 가지고 제도이명, 도에 머무르기를, 길에 머무르기를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배운 진리를 가지고 길이라는 거는 도죠, 도.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 밝음으로써, 공명정대함으로써 머무르면 무슨 허물이 있겠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단계에 가면 믿음이 경사스러운 결과에 이른다. 길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동안 배운 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의 두 다리로 서라. 그렇게 하면 5단계의 경사스러운 결과가 따라서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산을 못하고 6단계까지 끌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속되는데도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는 상이다. 그대로 맹종하면 유지는 하겠지만 왕이 이로써 서산에 바치고 말리라. 하산해야 되는데 3단계를 지났으면 4단계에서 하산을 해야 되는데 4단계에서 못하고 5단계에서 못하고 6단계까지 가면 스승한테 구속된다는 거죠. 그래도 관계를 여전히 맺고 있으면 맹종하면 유지는 할 것인, 현상 유지는 할 것인데 결국 왕이 제물로 바치고 말 거라는 거죠. 왕 입장에서 볼 때 스승하고 제자가 똑같은데 둘 중에 한 사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를 제물로 바치고 말 거라는 거죠. 독립해서 스스로 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계의 조언은 이런 거예요. 주역이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아요. 의외로 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걸 탁 던져주거든요. 그래서 주역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진 않지만 분명히 일부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역을 계속 보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지 못했던 걸 탁 던져주는 게 있어요. 통찰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는 거죠. 9시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의 성격.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라는 거를 사실 고리타분하다고 현대에서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주역을 보면 예라는 것이 고리타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또 현재에서 그냥 맹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승이면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스승한테는 뭐든지 얘기해도 된다. 스승은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같이 연구하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스승은 화낼 일이 없다. 네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고 스승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뭐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스승과 제자. 그런데 오늘날 동양의 예라는 건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스승을 맹종해야 되고 충성을 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동양의 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거 일제시대 군국주의 문화예요.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 문화는 무조건 충성, 천황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잖아요. 그거 동양식 예가 아니에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게 동양식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라는 것이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역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점치는 책이 역경이 된 이유. 이제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점치는 책이 역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현실 대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보통 현실 따로, 이상 따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 그런데 이 우리 사는 세상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철학이나 신학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나? 보면은 정말 무법이 판치고 유전무죄, 이 판치는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라고 긍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주역은 사실은 긍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역은. 도란 무엇인가? 도. 좀 넘겨서 한번 볼게요.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인데 이게 태극이 뭐냐 하면 가운데 토의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예요.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내가 중심이죠. 이게 건의 시기 이렇게 이게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양효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건의 시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6효 항룡의 단계가 되면 스스로 무너져요. 추락하죠. 그때 음이 자라나요. 음이. 고뇌도가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자라나요. 고뇌도가 이 과잉에 이르면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그때 건뇌도가 다시 시작돼요. 1효, 2효, 3효, 4효, 5효. 그래서 태극기의 태극이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건과 곤의 순환이고 제가 아까 주역은 항상 쌍으로 돼 있다고 했죠. 혁이냐 정이냐 쌍이죠. 그거가 다 이렇게 태극이에요. 태극.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과잉에 이르면 스스로 무너지면서 반대되는 도가 펼쳐져요. 이렇게 영원히 돌겠죠. 순환이죠. 순환. 태극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극기가 주역의 그 철학을 반영한 거죠. 태극이 동하여서 양을 낳는다. 동이 극에 달하면 정하게 된다. 정은 음을 낳는다. 정이 극에 달하면 다시 동하게 된다. 한 번은 동하고 한 번은 정하니 서로 그 근원이 된다. 주도니의 태극도설이죠. 앞에 그림으로 보여드린 걸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위에서 바라본 순환이죠. 제자리에서 빙빙 도냐? 그게 아니고 건해도가 다 하면 고뇌도가 쭉 해서 한 바퀴 회전이 되면 제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상승하고 있죠. 한 번 순환을 거칠 때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가치와 지혜와 영성이 축적되는 거거든요. 이게 동양 옛사람들이 파악한 이 세상의 구조예요. 우리 태극기가 이걸 지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건 뭐냐? 그 나라에 상징하는 국기에 담겨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를 옆으로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옆으로 펼치면 이게 양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름이량지위도 제가 이거를 보고 주역에 사로잡혔는데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는 것의 이름이 도다. 도란 무엇인가? 주역의 64궤 하나하나가 길이에요. 길. 그쵸? 64갈래 길. 길이 도잖아요. 도. 그래서 주역은 이 세상에 64개의 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이 세상에는 주역의 대답은 뭐 기독교, 불교 다 다를 텐데 주역의 대답은 만약 주역에게 도란 무엇입니까? 물으면 주역의 대답은 이 세상에는 64개의 도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른 도가 펼쳐집니다. 이거죠. 각 경우에 따라 합당한 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주역을 공부한다는 건 64개의 도를 익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내가 부딪혔을 때 그 경우에 합당한 도를 내가 펼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근데 그 도가 주역이 파악한 도는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출렁출렁하죠. 이건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도라는 거는 편안한 수평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가 구현된 상태가 지극히 평안하고 조용하고 이럴 것 같은데 주역이 저민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가 구현되는 거는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혼란 속에서 규칙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달이 차면 기우는데 매일매일 보면 달 모양이 매일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럼 혼란스럽죠. 매일매일 바뀌니까. 매일매일 바뀌네. 이거 어떻게 알지? 근데 그 규칙을 알면 30일마다 바뀌는 거잖아요. 초승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15일 간격으로. 규칙을 알면 내가 도의 규칙을 알 수 있죠.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죠. 도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한다는 것이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역의 대답은. 근데 그거는 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 구현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세상이 사실은 수긍 못하는 거 많잖아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긍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 부당해 보이고 편파적인 일이 왜 있느냐? 주역의 대답은 도를 펼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이유는. 아까 이거죠. 왜 한 번은 음이었다, 한 번은 양이었다 쓸데없이 혼란스러우냐.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상승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의 회전은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길게 보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주역의 대답이고 동양의 옛사람들이 본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한 바퀴 회전은 혼란스럽지만 길게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도가 구현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태극이 그렇다는 것이고, 점치는 책이 어떻게 경이 되었느냐.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치는 책에 머무르지 않고 점치는 책에서 출발했지만 경전이 된 거죠. 철학 경전이 된 거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역이 어떤 책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시간이 늦었는데 질문을 그래도 질문하실 분 그래도 혹시 질문하실 게 있을지 모르니까